경의하는 최고령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최고령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김용환 동지, 박성철 동지, 오일정 동지, 김용수 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 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용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부위원장 리타일 동지와 공장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1년 2월 21일 인민들의 건강관리에서 의료기구 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현대적인 의료기구 생산을 누리기 위한 공장을 건설할 때 대하여 발기하시고 몸소 공장 토전을 잡아주셨으며 1972년 4월 10일에는 완공된 공장에 오시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고 공장 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불멸의 용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공장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용도자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 과학기술 보급실과 공장의 여러 생산 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의료기구 생산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용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년간 보건부문에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거의나 하지 않고 동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를 문제시하여 당제 7차 대회 이후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을 비롯한 영도업적 단위들을 개건 현대화하여 본보기 단위로 꾸릴 때 대하여 당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방침을 내려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 공장의 문턱부터 시작하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개건 현대화 진행 중인 공장이 맞긴 맞는지 당에서 경정을 올린 지 벌써 2년이 되어 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개건하고 현대화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일부 건물들은 2015년에 개건 보수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왜 벌써 이렇게 한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공장의 주인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의 애를 지니고 알뜰하게 정상관리를 하지 않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고 질책하시면서 보이는 그대로 의료기구 공장이 아니라 좋게 말하여 농기계 창고, 정확히 말하여 마구간을 방불케 한다고 의료기구들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런 정도의 환경과 기술장비 수준으로서는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절대로 생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용도자 동지께서는 보건성 의료기구 공업관리국을 비롯하여 보건부문 전반이 동면을 지내 오래한다고 동면 동물들도 한 해에 한 번 겨울잠을 자는데 보건부문에서는 벌써 몇 해째 질서 틀어박혀 동면하면서 빈 구만 외치고 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용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몇 년호간에 비약적으로 도약한 다른 부문들에 비하여 보건부문은 전혀 꿈틀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니 점점 더 아득하게 뒤떨어져 가고 있다고 최근에 당에서 직접 틀어지고 꾸려준 현대적인 병원들과 보건산소공장, 치과위생용품 공장을 내놓으면 보건부문에서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설비 현대화는 둘째치고라도 공장의 환경 정리라도 제대로 해놓고 사는 단위가 없다고 추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국가적인 투자,
국가적인 물질적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정책인 것만큼 보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내각과 각급 인민정권 기관들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갈 때 대하여 당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일꾼들이 대단히 만성적으로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과학교육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들에서 이 공장을 세세기 요구에 맞게 주치와 현대화가 실현된 의료기구 공업의 본보기 단위로 개건 현대화할 때 대한 당중앙의 결정 지시를 받고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아 아직까지 전반적인 생산 공정을 개건 현대화하지 못하였는데, 중앙당 부서들부터가 당의 방침 집행에 대한 관점과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공장에 대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혁명사적 교양실도 다른 단위에 비해 잘 꾸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과학기술 보급실을 꾸린 것만 보아도 과학기술학습의 열풍을 일으킬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보건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어떤 사상관점으로 접수하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이런 곳에서 무슨 과학기술학습의 열풍이 일겠는가고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보건사업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 사업이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이 사업이 자유시되고 있다고, 지금 일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하나라도 보태주고 도와줘야 할 보건부문들이 사회적 과제, 사회적 부담을 주어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인민적 보건시책을 반대하는 반인민적 반당적 행위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에 의한 현대적인 질 높은 의료봉사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축혀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약공업과 의료기구 공업을 발전시켜 대중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누리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우고 힘을 집중함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하여 주신 공장이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신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을 의료기구 공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본보기 공장으로 훌륭히 꾸려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을 풀어드리고 수령님의 영도 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뒤떨어진 것은 마쓰고 개변해서 앞서 나가면 된다고, 낙심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손댈 바에는 헐어빠진 건물이나 몇 군데 보수할 것이 아니라 생산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꾸리고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며 국제 규격에 부합되고 품질이 철저히 담보된 성능 높은 의료 설비와 기구들을 원만히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공장으로 꾸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을 개건 현대화한 다음에는 그 경험에 토대하여 보건성 의료기구 공업관리구 간의 의료기구 공장들을 전반적으로 다 현대화 활성화하고 기술장비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개변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김일성 김정일주 연구실과 혁명사적 교양실도 새로 꾸리고 과학기술 보급실과 제품 진열실, 문화후생시설들도 현대적 미감이 번듯하게 건설하며 생산 건물들을 과학적인 타산 밑에 훌륭히 신설하자고 하셨으며 의료기구 공장들의 국산화, 자동화, 현대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연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의료기구 생산에서 정밀 가공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고 부속품 가공의 정밀도와 용접, 도금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의료 설비들을 보기도 좋고 깨끗하며 기능도 담보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된 나라들의 의료기구들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대비적으로 시험하면서 분석, 평가하고 발전시킬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치과 종합치료기와 치과 일반 치료기, 안과 치료기, 이비인후 치료기들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설계도 잘하고 질도 높이면서 높은 수준에서 꽝꽝 생산하여 전국 도처의 병원들에 보내주며 의료 설비, 기구의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의료기구 공업의 전망적 발전을 위하여 3 내지 4년 기간 연차별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집행정령을 엄격히 총하면서 강하게 추진시켜 우리나라의 의료기구 공장들을 선진과학기술에 토대하여 훌륭한 의료 설비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들로 전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공장 개건 현대화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자신께서 보건부문에 전림하는 이 공장에 먼저 보내주겠으니 한 번 전림하를 타고 날며 우리나라 보건부문 의료기구 공업부문을 선도해보라고 신심을 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세상에 태어난 의료기구 공장을 훌륭하게 변모시키고 우리나라 의료기구 공업의 새로운 개척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이 공장의 개건 현대화 사업은 자신께서 직접 맡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관련 부문들의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꿈결이도 그립던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공장 개건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하는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 깊이 새기고 당이 제시한 더 높은 현대화 목표를 기어이 관철하고 최신식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의 인민적 보건시책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교리를 가졌습니다. 고 김영춘 동지의 장의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인민무력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김영춘 동지의 장의식이 20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고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었습니다. 사회문화회관 장의식장에서 고 김영춘 동지의 영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영구가 발인되었습니다.
고인의 영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터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신밀히 애국 열사령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비파고리, 하신고리, 연못 등을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에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과 수도 시민들이 영구차를 바래웠습니다. 김영춘 동지는 혁명의 총대를 옥색에 들어쥐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복무의 길을 걸으면서 전군의 당의 일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데서 특출한 공적을 세웠으며 높은 군사적 자질과 지휘 능력을 지니고 당의 군사로선 관철에 뚜렷한 생애 자업을 남겼습니다. 인민군 장병들과 수도 시민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강한 원칙성과 인력심, 소탈하고 천명결백한 품성을 지니고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저체혁명위협 수행에 공헌한 고인과 연결하는 슬픔에 잠겨 영구차를 전송했습니다. 신밀히 애국열사령에서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영결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당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협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친 노혁명가를 잃은 커다란 비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국가장애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고 김영춘 동지의 령구를 앞세우시고 열사릉에 오르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일 동지가 애도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커다란 슬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충직한 전사이며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 친근한 혁명 전우인 인민무력성 총고문 조선인민군 원수 김영춘 동지와 연결하게 됩니다. 한생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온 김영춘 원수 동지는 그렇게도 염원하던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협의 승리와 조국 통일이 나를 보지 못한 채 심장이 고동을 멈추고 애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영춘 원수 동지와 연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일편단심 백업 같은 충정을 지니고 혁명의 수령을 경결히 보유하며 인민군대의 강화 발전과 주체 혁명 위협 수행에 특출한 공정을 쌓아올린 기중한 로 혁명가를 잃은 아픔을 금할 수 없으며 국가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 수 없습니다. 김영춘 동지 생애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혁명가의 가장 감 높은 삶을 누려온 영광스러운 한 생이었으며 수령보의 혁명보의 조국보의 제1선에서 투철한 혁명 신념으로 우리 당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저명한 정치 활동가, 유능한 군사가의 빛나는 한 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김영춘 동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혁명의 핏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핵심 골간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항일 성전에서 희생된 아버지의 뜻을 이어 혁명의 무기를 틀어잡고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이하며 부대를 일당백의 전투대우로 준비시키는 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적 원칙이 강하고 일욕심이 많은 김영춘 동지에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시고 혁명무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최고사령관의 참된 전후 혁명동지로 옥색에 싸워나가도록 친어버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김영춘 동지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부터 인민군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한 자신의 잊지 못할 전후 변함없는 총참모장이라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서 부장으로 사업하도록 신임을 베풀어 주시고, 인민군대 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인민무력성 총고문의 직제에도 임명해 주시었으며, 주체 105 2016년 4월 9일에는 조선인민군 원수의 군사 칭호를 수여해 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김영춘 동지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시며 특별 치료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김영춘 동지의 생일을 88술 의있게 세도록 특별 축하위원을 마련해 주시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빈틈없이 지켜드린 동지의 투철한 자세를 추억하시면서 우리 일꾼들이 혁명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높이 내세워 주시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영춘 동지가 서거하였다는 비보에 접하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매우 가슴 아파하시면서 몸소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어 장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동지의 리용전에 친히 화환을 보내주시었으며, 당과 정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수많은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참가 밑에 장례식을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참으로 김영춘 원수동지 한생은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수령의 사상과 여배 무한히 충직한 혁명 전사는 당과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하게 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조국의 앞길에 전면적 부흥이 새 국면이 열리고 있는 시기에 김영춘 동지 같은 견실한 로혁명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주체 혁명협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온 김영춘 원수동지를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며, 동지 염원대로 조선노동당이 백전백승의 용도 따라 이 땅의 통일도 부강번영하는 천하 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울 것입니다. 김영춘 원수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동지가 세운 공적은 조국 청사의 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고 김영춘 동지여, 고이 잠드시라. 주체 107 2018년 8월 20일. 조국이 조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개인의 유해가 안치됐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었습니다.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흙을 덮었습니다. 하한 진정국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화환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묘에 진정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의 최후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한 채 애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난 김영춘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었습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유가족들, 당 무력기관 일꾼들이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김영춘 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편단심 배국 같은 충정과 투철한 혁명 신념을 지니고 저체 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는 데 크게 공헌한 혁명 열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인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당의 리용도 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를 브라질 선군종키연구센터가 6일과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에콰도르 준비위원회가 끼또에서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 사상연구 에콰도르 문화협회 위원장 밀돈 부르바노 보르케스가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공화국 창건 이른돌세 즈음에서 수도와 지방들에서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온실농장에서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육 서계실을 새로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육 서계실에는 몸소 농장 터전을 잡아주시고 이곳을 찾으시어 온실남새 생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영상 사진 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으며 지난 기간 농장이 이룩한 성과 자료들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육 서계실을 돌아보면서 이곳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절세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 돌격 운동을 힘있게 벌여 온실남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운곡지구 종합목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골기 모임이 20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운곡지구 종합목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찌는 듯한 삼복의 폭양과 폭열을 헤치시며 목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육종 사업과 사양관리 방법을 과학화하고 현대화 수준을 높여 축산물 생산과 연구 활동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인민을 위한 혼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노고를 바치시는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 안고 현지 말씀 관철을 위한 토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의 축산 발전 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제1기수의 용의를 빛내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덜격운동에 떨쳐나선 경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민들레 학습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전국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보내줄 학습장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겨차 생산 조직을 짜고들고 종업원들 속에서 누구나 여러 기대들을 맡아 능숙하게 다루면서 매일 생산 계획을 120% 이상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기술관리 개선 월간을 계기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높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데 힘을 넣어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설비들의 기술적 성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자력자강의 대진군 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덜격운동의 앞장에서 영도업적 단위의 용의를 빛내어갈 일념 안고 공장의 노동계급은 콩우유 생산 공정의 설비 보수와 기술 개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지금 콩우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영양학적 및 위생학적 요구가 철저히 보장된 여러 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성 용해군인 사출 장화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치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덜격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지름길이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해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출 구두 생산 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은 데 맞게 새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구 장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질 좋은 사출 장화와 사출 구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포시 풍호협동농장에서 다음 해에 쓸 풀고름을 충분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농장에서는 풀원천이 풍부한 것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작업반, 분조, 개인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해서 매일 수백 톤의 풀을 베어드리고 있습니다. 제8차 라선 국제상품 전시회가 20일 라선시에서 개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라선시 내 근로자들과 출품자들, 총진주재 중국, 러시아 총리용사들,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 연설자들은 이번 전시회가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경제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훌륭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도이칠란드, 카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20여 개 단위에서 출품한 경공업, 전기전자제품, 건재, 식료 일용 및 의약품, 윤전기재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18차 아시아 경기대회 료끼와 레슬링 종목의 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세계적인 료끼 강자들로 자라난 옴윤철, 리성금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높은 육체기술적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20일 남자 료끼 56kg급 경기에 출전한 옴윤철 선수는 끌어올리기와 측혀올리기에서 각각 127kg, 160kg을 들어올려 종합 287kg의 성적으로 1등의 경기를 지녔습니다. 리성금 선수도 여자 료끼 48kg급 경기 끌어올리기에서 87kg을, 측혀올리기에서 112kg을 성공시켜 종합 199kg으로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조국의 기대에 훌륭한 경기 성과로 보답할 일념 안고 여자 레슬링 선수들인 박용미, 정명숙 선수들은 53kg급,
57kg급 경기들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우승의 탄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강금성 선수는 남자 자유형 레슬링 57kg급 경기에서 2위를, 김손향 선수는 여자 레슬링 50kg급 경기에서, 림종심 선수는 여자 레슬링 62kg급 경기에서 각각 3위를 했습니다. 황해남도 계급교양관에서 찾아오는 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막대한 자연부원을 약탈해간 천년숙족 일제 만행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일제가 수많은 금, 운, 아연을 약탈해간 옹진강산 번닝 입구와 수직갱입니다. 일제는 옹진강산에서 만두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다가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일제는 우리 황해남도의 주요 항구인 해주항을 통해서 수많은 자연분들을 약탈했는데 도중 손실을 없앤다고 하면서 해주항 주변에다가 재련소와 항을 건설해 놓고 해마다 수만 톤의 세멘트와 금을 약탈하였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지나온 력사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력사 왜곡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죄악의 력사를 끝까지 결산해서 피해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멸족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남조선 련함 뉴스에 의하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를 비롯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부산에 있는 일본 총領사관 주변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결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발언자들은 일본이 여전히 전범자들을 신으로 떠받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면서 침략보험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때문에 일본의 침략보험제를 보여주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 총領사관 앞에 기어이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송로의 보험제에 대해 사죄하고 송로의 문제 합의를 즉시 폐기하라고 외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일본은 전쟁보험제에 사죄하라 이렇게 쓴 대형 프랑카드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 다음은 최근에 발생한 태풍 19호에 대해서 여기 기상 수문국 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19호가 발생했는데 이 최근에 보면 우리 주변 나라들에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변 지역만 놓고 봐도 이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태풍으로 인한 이 폭우와 많은 비,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반적 지역들에서 그 비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한때 10m 매처 이상으로 이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것도 이거 태풍 18호가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16일에 강도 이거 북서쪽 해상에서 태풍 19호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 19호는 현재 이동하면서 이 세기가 강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21일에 일본 남쪽 해상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23일 저녁이나 밤경에 황해남도 강화만 부근에 상륙해가지고 이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25일경까지 동해안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19호의 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황해남도 강화만 부근에 이게 상륙할 당시 이 태풍 19호의 중심 세기는 985헥타파스칼, 이 최대 바람 속도는 25m 매초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람이 8m 정도로 넘어서게 되면 이 도로에 나무 가지들이 휘어들고 또 10m 이상 넘어서면 가로수들이 꺾어지고 또 지붕이 날려가고 이러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탄광 부문, 그다음에 육현수 부문, 또 농업 부문을 비롯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앞으로 예견되는 이 태풍 19호의 영향으로 해서 이 폭우와 많은 비, 이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에서 점차 약해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였으며 황해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평안북도의 서부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8월 22일 수요일 음력으로 7월 요리틀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으며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밤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였다가 흐리어서 늦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태탄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태풍 경보입니다. 오늘 15시 현재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도달한 강한 중령급인 태풍 19호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 예견됩니다. 한편 태풍 20호가 태풍 19호로부터 동쪽으로 700km 정도 떨어져 북상하면서 태풍 19호의 이동과 세기에 영향을 줄 것이 예견됩니다. 태풍 19호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센 바람이 불고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동서해 해상에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동해안에서는 해일도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5 내지 8m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경보입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낮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낮부터 13 내지 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넘고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낮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넘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낮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3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